오늘 조선일보 일면에 나왔던 내용인데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가 지금 관세라든지 주한미군 방위비 이 협상 외에도 전작권 전환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조선일보 오늘 단독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과연 지금 이 시점에 전작권 전환 비용이 무려 21조나 든다고 하는데 전작권을 이양하는 것은 혹시 미군을 감축하는 첫 단추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도 나오는 이 상황에서 과연 전작권 전환 문제가 지금 논의되는 게 맞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그런 논란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 한번 저희가 짚어봐 드릴 텐데 최봉 위원님 어떻습니까? 전작권을 전환하는 건 언젠가는 전환되어야 하긴 하겠습니다만 이 시점에 괜찮은 건가요? 그래서 이제 오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죠. 사실 네. 전작권 전환은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 때도 논의가 된 적이 있습니다. 네네. 근데 논의가 되다가 중단이 됐었거든요. 네. 아직 뭐 시기상조다 하는 뭐 반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정부, 우리 군이 과연 전작권 전환을 받아들일 만한 수준의 어떤 작전 능력이 있느냐 뭐 이런 또 반성도 있고. 맞습니다. 그거보다 더 큰 거는 저걸 미군이 굳이 반대하지 않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사실은 미군은 주한미군 숫자를 줄이든가 아니면 역할을 좀 바꿔서 네. 인도태평양 사령부 산하로 이렇게 편제를 좀 바꾸려고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미군이 원하는 거를 지금 우리가 여기서 제안을 하면 미군은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근데 저게 받게 되면 갑작스럽게 우리가 뭐 국내에 있는 모든 여러 가지 군사 무기나 이런 것들을 확충을 해야 되거든요. 네네. 이게 그렇게 쉽지가 않고 21조 원 얘기는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는 네.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해서 관세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작권 전환 협상을 간다면 마치 이게 맞불 카드인 것처럼 오해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하는 점에서 본다면 지금 시점상으로나 그리고 그 이슈도 지금 현재 꺼낼 단계는 아니지 않는가 참 의아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군, 그러니까 한국 군 관계자들도 우리가 먼저 미국에게 전작권 전환을 하자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보고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정부에서는 이재명 정부에서는 미국도 부정적이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걸 좀 급하게 과거 노무현 정부 때부터 이 얘기가 나왔었고 진보 정부에서는 항상 전작권 전환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터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기간 중에 반드시 전작권 전환을 하겠다라고 공언을 했던 터라서 그런지 조금 급하게 움직이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광산 변호사님은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이게 뭐 한두 번 있었던 얘기가 아니고요. 네.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고 또 전작권 전환을 언제까지 하기로 했다가 다 합의가 됐다가 그게 계속 연기가 됐어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은 우리가 이 전작권을 가져올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이제 네. 그런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정찰 유성이 우리나라는 4개밖에 없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북한을 감시하려고 하면 수시로 감시를 해야 하는데 그거 정찰 유성으로 감시하면 3-4시간 단위로 감시가 된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공백이 생기는 그렇죠. 거죠. 엄청난 공백이 생기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비용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네. 사실 자주 국방 차원에서 보면 전작권을 가져오는 게 맞죠.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이제 주도적으로 전쟁을 치러야 하니까. 그런데 그건 뭐 원론적인 건 맞는데 우리가 전작권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준비가 갖춰져 있나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전에도 사실은 가져오기로 했다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계속 연기가 됐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제가 아까 우리 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미군 축소랄지 미군 철수와 또 이게 상당히 관련이 좀 있는 거거든요. 네. 지금 한미연합 사령관이 주한미군 사령관이 지금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가져왔을 때 그러면 주한미군 입장에서 보면 이제 그런 부담을 덜겠죠.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트럼프 정부는 계속 방위비 인상하면서 그다음에 뭐 미군 철수까지는 아니지만 축소 얘기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 시기에 전작권 전환 얘기를 꺼내서 가져왔을 때 네. 과연 우리가 준비되어 있느냐 하고 그게 안보랄지 또 경제와 관련해서도 이게 이익이 되느냐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요. 조기현 변호사님, 미국도 부정적이지 않다라는 그 정부의 입장을 보면, 그러니까 미국이 부정적이지 않은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일단 이 전시작전권 이양은 아마 2012년으로 하는 걸로 합의가 노무현 정부 때 됐었을 걸로 근데 기억합니다. 그게 이제 뭐 다른 이슈들이 발생하면서 연기되고 이제 연기됐던 거죠. 이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연기됐고 박근혜 정부 때는 또 다시 미국과 협의를 하면서 조건부 이양에 대한 협의를 계속 해오고 있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양을 했을 경우 여러 문제에 대해서 한미 동맹 체제에 근거해서 양국의 서로 이익이 되는 안보적 이익이 되는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그 시점을 잡지 못했던 거고요. 그래서 미국은 당연히 뭐 전작권 이양에 긍정적인 입장이 나올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도 태평양 지역 이 주둔 미군의 재배치 문제는 실제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와 또 결부돼서 주한미군의 이 축소까지 얘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미국 입장에서는 전작권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크게 뭐 실익도 없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번에 통상이라든가 방위비 협상하고 연계된 패키지 딜의 내용으로는 포함되지는 않을 것 같고 네. 별도 협의를 해나갈 것 같기는 한데 이미 오랜 기간 충분한 논의를 해왔기 때문에 미국과 협의를 통해서 하는 방향으로 이제 정부는 입장을 정한 것 같고요. 네. 뭐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시작전권이 이양된다고 하도 충분히 우리 군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은 있는 거 아닙니까? 국방 대국인데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아마 정부가 이제 차분하게 논의를 해 나갈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